지금 이렇게 저희가 뜨겁게 열띠게 토론을 하듯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의 시한폭탄이 째깍 가고 있는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국민들에게 아나 무인을 넘어서 완전히 국민들에게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화면으로 지금 언제 시작하는지 계속 두 개를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지 막지도 않았는데 담을 넘는다라고 어거지 쓰는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원식 의장 스스로 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준 거겠죠. 네,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요. 의제 241호증의 5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소리는 원래 녹음되지 않았고요. 차에서 내려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담을 넘는다. 왜 넘었을까요? 두 분은 지금. 아니 저는 저 치명적인 척하는 게 저거 너무 짜증나. 김기태 변호사 하나도 안 치명적인데 말투만 치명적으로 자꾸 하냐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영상을 트는 이유가 국회를 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를 막은 적이 없지 않냐. 아무도 없는데 담 넘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이요. 그 얘기했어요. 너 왜 계엄 해제하러 안 들어갔어 했을 때 막혀서 못 들어갔어 이 사람들아 이랬거든요. 네. 막혔다고 얘기했어 자기 당들도. 본인들이. 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제가 당사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담을 넘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찰들이 다 막았죠. 네. 그리고 또 안에서도 막고. 다 근데 막아도 있었죠. 근데 바깥에 우리 시민들이 저를 올려줬어요. 근데 또 막어. 예를 들면 근데 저 부분이 아니고요. 여성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우원식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계리인지 김괴리인지 모르겠지만 참 괴이한 얘기를 하네요. 이게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도 제 모습이 YTN에 다 나왔어요. 근데 아니 그 사진만 동영상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찍으면 근데 저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저런 식으로 팩트를 막 그냥 되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날 그 우원식 의장님이 담을 넘으셨잖아요. 근데 저녁에 약주를 많이는 안 하시는 걸로 알지만 반주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날 낮에 11시에 윤석열이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잖아요. 저녁 만찬을 원래는 윤석열하고 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을 갑자기 이제 하려고 마음 먹고 우원식 의장님께 저녁 만찬을 대신해 달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반주를 곁들이거나 할 수 있는데 키르기스탄이 무슬림인데? 그러니까 그날 술을 안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담을 무사히 넘을 수 오히려 있었다. 우원식 의원이 원래 선약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선약은 술 마시는 약속이었대. 거기 갔으면 엄청 드셨을 텐데. 거기 갔으면은 잘 제 드시지 시간에 않고. 못 오셨을 수 있지. 정말 이재명 서로 대표께서 진짜. 우연이 다 뭉쳐서 하늘을 도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진짜 작은 일들도 다 그렇게 뭉쳐서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날 이재명 대표가 차 타고 오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 듣고 시민들이 다 여의도로 국회로 오신 거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넘어간 거지. 만약에 시민들이 없었으면 우리 못 넘어. 이재명 대표고 우원식 의장이고 다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탄핵 사유 중에 중요한 게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봉쇄했다. 군과 경찰이 출동해서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막은 적 없다는 얘기 자꾸 우기는데 근데 여러분 계엄 선포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데가 국회예요. 그렇죠. 경찰부터 바로 출동했어. 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김용현 장관에 대한 그 수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막 승진을 내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계엄하기 전에 군부터 먼저 출동시켜가지고 막아놓고 계엄하자니까 자식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의 상황 인식이. 그러니까 옛날 같이 무슨 권위주의 독재 시절처럼 군부터 출동해서 국회 꽁꽁 막아놓고 그 다음에 계엄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었다고요. 근데 뭐 지금 와서 막은 적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리고 개변입니까? 더구나 봉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도 그렇죠. 윤석열도. 네.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집 나서면서 유튜브 켜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뉴스공장 보면서 알았는데 유튜브 켜기 전에 김어준 씨랑 이재희 이 작가한테 방송을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도 없을 때인데 이재명 대표가 호소하는 거 보고 저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다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저거 예. 이미 정부는 막혀 있는 상태에서 돌아 들어간 것인데 저걸 가지고 호도한다?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짓을 변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이게 마지막 날 마지막 변론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날 이렇게 저 코미디를 보여줘서 저희가 한참 웃는데 1시간 다 되도록 15,000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봉수님께서 김계리가 개변하고 있네. 개변이 아니라 늘 푸른 소나무님께서 김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자 김계리가 계몽을 주장합니다. 과연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에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아는 거를 이제 개몽된 건가요? 또 치명적인 척해. 하나도 안 네. 치명적인데. 완전 감동입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진짜 변호사니까 너무 답답한데 자 지금 계몽할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 이러면 위헌이에요. 그 계엄 사유가 없어요 헌법상. 그렇죠.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양아치 짓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한데 이거 자체가 위헌 자백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자백이라는 얘기를 하도 사람들이 하니까 중간에 헌법재판 도중에 살짝씩 말을 바꿨어요. 계몽이라는 얘기를 바꿔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논리로 바꿔놨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마지막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렸어. 아하. 계몽하려고 한 거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그럼 위헌이야 이 사람아. 아우 일당 독재 파쇼라고 이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계리 변호사인지 김괴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김계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21대 교육이 4년 있었고요. 지금 22대 있다는 한노이에 있는데 한노이 때 저희들 한 번도 여당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상임위 통과시킨 거 없고요. 21대 때는 딱 두 건 있었습니다. 두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당 독재라는 그 개념 알구나 하는 얘기인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전 참 답답하죠. 제가 도의원 할 때는 아니 예를 들면 그 협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요 그냥 상임위에 올립니다. 그래갖고 아니 그 다수 쪽이 많은 쪽이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 무지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니 국민들이 과반 의석을 줬으면 하다 안 되면 표로 가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파쇼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당 독재 파쇼. 이겁니다.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사실은 예를 들면 본질은 같지만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한노희 의원분들과 이재명 대표가 방향에 대해서 본질은 같지만 뭐 방향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면 상임위 입장 존중했습니다. 25만 원 주는 거 갖고 뭐라고 하더니 자기들 100만 원 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당 독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일당 독재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계리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전형적인 윤석열적 수법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그 중대한 역사적 판단을 하는데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저런 정도 수준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다. 판사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수준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김계리 변호사가 하고 있는 저 행태에 좀 제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저분한테 변론 맡기가 되겠어요? 재판하는데 저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쟁점이 있는 논쟁에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해서 아니 정말 아이한테 미안한 얘기고 완전히 지금 수준 이하잖아요. 네. 아니 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웠는지 그거 중요하지 개인한테는. 그러나 저것은 역사적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엄중한 법적 논리로 왜 탄핵이 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계몽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저건 가중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정상 잠적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감성적인 변론을 하려면 본인의 결론과 자기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이어져야 돼요. 네. 자기가 아이 낳고 출산하고 아이 기르느라 민주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몰랐어요. 나는 개몽됐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이 서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까? 그렇죠. 진짜 감동을 주는 거는 오히려 국회 측 대리인 중에 이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될까봐 나는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 맞아요. 모두가 그 영상을 보고 진짜 눈물 지었어요. 눈물 났죠. 네. 아니 멀쩡하게 간 아들을 갖다가 반란군에 가담시켜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윤석열이 했다라는 그 목소리가 훨씬 호소력있지. 근데 저는 김계리 변호사를 위한 변론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저거 말고도 다른 주옥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저분이. 확실하게 죽여버리려고? 그 국회 내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맞아요. 오늘 그- 있다. 뭐라고요? 국회 내에 예. 빨갱이들이 7점 몇 퍼센트인가 뭐 %가 있다. 퍼센트를 얘기하면서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해서 이거 한 거단 말이야. 조국도 어? 국가보안법 위반 전가가 있고 뭐 그런 누가 얘기도 하신 분이에요, 저분. 국가보안법 위반 전가를 쭉 불렀어요. 이름 실명을 쭉 실명을 얘기했어요. 정청래도 네. 20몇 명 저기를 있다라고 하면서 어쩌라고? 그래서 네. 뭐 민주당이 뭐 그러면 민주당 때문에 국가 전복 사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사변 상태가 민주당 국회의원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도대체? 예. 아니 그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상독재 반환했습니다, 파쇼라고 민주당이. 예. 벨롱님께서 저런 자도 변호사가 되는 게 신기하다. 야마도란님께서 계몽된 괴리.